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진짜 다트 보는 법 진짜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 진짜 많은 거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트라고 치면 바로 처음 뜨는 전자공시 시스템 거기 들어가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뜹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 자동차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공시 여러 개 나오지만 중요한 것만 정기 공시랑 주요 사항 보고 이것만 체크해서 볼게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번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 분기 끝나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에 나오는데 반기 또는 사업 보고서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회사 개요 이렇게 나오고 연결회사도 나오고 설립일자 신규 사업도 나오고 신용 등급 내역도 나오고 이게 회사 개요는 전 잘 안 봐요. 사업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 들어가면 뭐하는 회사인지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죠. 차량 부분 대충 읽어보면 이제 차 팔았다. 또 밑에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한다. 밑에 또 수소시장 선점하려고 수소차도 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기타 부분 보면 이제 현대 로템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현대 로템은 철도 전동차 만드는데 그러면 이걸 현대차가 왜 하냐? 정확히 현대차가 만드는 게 아닌데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건데 현대 로템의 지분을 현대차가 30%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밑에 맨 왼쪽에 쭉 내려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대관료 7번 상세표 들어가시면 타법인 출자 현황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타법인 출자 현황이. 현대제철도 지분을 이렇게 쭉쭉쭉 가보면 지분 6% 가지고 있다. 수량까지는 다 보실 필요 없고 지분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보통 막 10%까지는 안 가져도 되는데 뭐 10% 이상은 가지면 진짜 많이 가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현대차 투자를 받은 법인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분 쭉쭉쭉 내려보면 일단 뭐 상장된 거 먼저 볼까요? 현대 그린푸드, 현대 계열사들 급식 만들어주는 회사 여기 가지고 있고 또 쭉쭉 내려보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걸 좀 많이 가지고 있죠. 38%나 가지고 있죠. 해피차저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공기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분을 38% 사간 거예요. 말은 38%지만 거의 한 10%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그 회사가 대빵으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회사 모회사 개념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50.1%라도 50%가 넘으면 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1%를 다 지분을 뺏긴 회사는 자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10% 20%만 가져도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뉴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쭉쭉 내려서 보면 현대캐피탈도 보면 지분 보이세요? 59% 진짜 이거는 현대차가 모회사죠.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자회사죠. 그 현대캐피탈에서 뭐 해주겠어요? 현대차 진짜 살 때 캐피탈 끼고 사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현대로템 여기 보면은 33%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딱 3분의 1 가지고 있네요. 현대 로템이 만약에 1년에 1조를 번다 그러면 3,300억은 현대차의 재무제표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진짜 현대차 혼자만의 매출이 아니고 현대차의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보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자회사의 매출 지분도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진짜 저평가된 거긴 하죠. 얘네들의 매출 다 포함되니까. 그리고 현대건설도 20% 넘게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요 제품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업 내용 가셔가지고 두 번째 주요 제품. 그러면 이제 차량 부분 매출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바로바로 숫자 보실 줄 알면 좋은데 이렇게 컴마 두 개가 찍히고 맨 앞자리 뭐 사면은 이게 4조고 24조 그 영업이익이 6조 이게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벌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대충 또 이것도 바로 계산하면 좋은데 매출액이 64조인데 영업이익이 6조가 나왔다. 그리고 대충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서 영업이익률 바로 나오나요? 계산이? 10% 원저리 나오죠. 진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매출액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부분 차량만큼은 안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4조죠 4조? 영업이익이 얘도 한 9분의 1 정도 하면은 11% 12 정도인데 이제 4조면은 64조만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디서 나온 거냐를 물어본다면 차 판 거 말고 아까 그 현대 로템에서 판 뭐 전철용 전동차 만들어주는 거나 아니면 현대 로템에서 또 무기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매출이 3분의 1씩 또 여기 들어가고 뭐 현대카드 매출, 현대캐피탈 매출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런 게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차량 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무슨 종류 차를 파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트에 사실상 다 나와 있고 네이버 블로그로
뭔가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다트에 있는 거를 뉴스랑 좀 결합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른 자료 찾아보기 전에 다트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나 이제 사람들이 올린 게 잘못됐다는 걸 찝어낼 수 있을 정도 더 좋고요. 어쨌든 이게 가격 보면 계속 올랐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현대차 기업 입장에서. 가격 오르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계속 가격 꾸준히 매년 오르는 것도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철도 차량이 여기 나오죠. 기관차, 고속열차, 전동차. 철도 차량은 2022년에 좀 가격이 인하됐다가 다시 2023년에 오른 상황이네요. 이렇게 이제 판매 단가도 알 수 있고 원재료까지는 사실 안 파도 되긴 해요. 원재료를 파실 거면 그거는 현대제철이나 S-오일 같은 원자재 기업은 원재료를 파면 좋은데 완성품 파는 데는 원재료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매출 및 수주 상황 보면 이게 진짜 자동차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나오죠. 64조를 벌었는데 자동차로 6조 이렇게 나왔다. 이 액면 숫자를 볼 수도 있지만 비중을 봤을 때 비중이 거의 79%나 80%나. 그러니까 전체 현대차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에서 나온다. 이런 거를 오늘 현대차 보신 것도 방송 끝나고 한번 또 훑어보는 것도 좋고, 이 다트 중에서 뭐부터 봐야 되는지 한번 복습용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조 서비스업은 현대차 만드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차량이나 무기, 이런 거라면 금융업은 캐피탈이나 카드, 현대카드고 보통 여기 연결 재무제표라 나온 게 그 자회사 뭐 현대 로템, 현대카드의 매출 3분의 1 이런 거 다 합친 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합친 게 이제 총 자산에 들어가죠. 아무튼 재무제표 여기 들어가서 봐볼게요. 분기보고서에는 이렇게 3번에 4번 들어갑시다. 저는 사실 재무상태표는 자세히는 안 보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 비율 같은 거 보시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유보율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이 부채 비율은 뭐 이하면 좋다 그랬죠? 사실 그런 거 정도만 따지고 유동 비율은 어느 선과 어느 선 사이면 된다 그랬죠? 50 정도만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만 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재무상태표는 패스하고요. 진짜 궁금한 건 저는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와 있길래 손익계산서 여기에 진짜 이 회사가 얼마 버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보면 여기 현금 흐름표에서 이거를 조금 참고하는 정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손익계산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이렇게 56기 반기, 55기 반기. 일단 반기라고 하면은 이번에 상반기니까 올해 23년 1월에서 6월까지죠. 그럼 55기 반기는 작년이겠죠? 전년 대비니까. 그렇게 이제 전년이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보도할 때 전년 동기 대비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온다. 이거 바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뭐라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오는데 매출 원가가 고정 비용일까요? 가변 비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의 예시로 뭐가 있다 그랬죠? 인건비나 재료비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변 비용이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까지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판매비, 관리비에 가변 비용에 광고비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밑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랑 좀 뭐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졌어서요. 이거 보면서 힌트를 좀 찾으셔도 됩니다. 네, 세금 빼면 순이익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여기 보면 3조가 나왔고 순이익이 더 나갔네요. 4조가 나왔네요. 보통은 순이익이 세금 떼니까 덜 나오는데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는 뭔가가 순이익에 포함이 된 거겠죠. 뭐가 포함이 됐을까요? 이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더 벌 수도 있고 이제 뭐 코인으로 해서 더 벌 수도 있고 이쪽 금융수익에서 좀 많이 나가가지고 금융수익을 좀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주당 이익이 여기는 안 표시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EPS 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가볼까요? 현금 흐름표 여기 쭉 내려보면 보이시나요? 이제 위에가 이제 뭐 자본 변동표 나오고 뭐 포괄 손익 계산서 쭉쭉 내려보면 현금 흐름표. 맨 밑에서 두 번째 표.
네,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어떤 얘기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이걸 얘기했었는데 브레겟이 플로우를 줄여서 CF 잉여 현금 흐름이라 하는데, 여기서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할까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할까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할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죠. 맞습니다. 이쪽 현금 흐름이 제일 많긴 하죠. 왜냐면 회사가 영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보면 여기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7조나 돼요. 반기라고 나있으니까 1월에서 6개월 그 반기 동안 7조나 영업 활동 현금이 있는 건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조가 관로가 돼 있잖아요. 이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는 돈을 빠져나가겠다. 또 밑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빠져나갔네요. 그러면 이제 퀴즈. 대출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된 거겠죠. 대출에서 돈이 나간 데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출. 돈을 갚는데 나간 거죠. 은행에 돈을 상환하는데. 예,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포함이 될까요? 강남에 부동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분당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몇 억을 시세 차익 냈는데, 맞습니다. 투자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은 시세 차익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 지출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플러스가 될 때 주가가 오를 때 또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게 뉴스에 나오거나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그런 예상만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된다,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지거나 오른쪽에 설비 투자 지출이 작아지거나 해서 어쨌든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이 많아질 거다, 그 기대감 때문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를 네이버 재무로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검색해서 쭉쭉 내려보면 주식이 나와요. 19만원짜리. 쭉쭉 내려보면 증권정보 더보기가 있습니다. 재무만 볼 거면 이 회사를 쳐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처음에 커트라인에서 걸을 때는 다트 보기 전에 여기서 걸러도 돼요. 여기 정말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격도 나와 있고, 차트도 나와 있고, 뉴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 분석 옆에 조그맣게 더보기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재무가 진짜 보기 간편하게 3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와 있고, 순이익도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말한 그 카펙스랑 이제 FCF도 여기 나와 있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쭉 나오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왼쪽은 연간이고 오른쪽은 분기라서, 연간은 아직 이제 12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작년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는 이제 4분기를 해야 이제 1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는 이걸 다 합쳐야, 그리고 사실 노란색 아직 예상치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걸 다 합친 거랑 이제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월까지 나온 2023년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출액,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네요. 영업이익 보니까 매출액의 10% 조금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영업이익이 한 9. 몇 프로 나오나 밑에 좀 내려볼까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내려보니까 9.45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연도 되게 좋은 거 맞는데, 그래도 왜 주가가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 별로 지지부진하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다 선반영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컨센서스가 지금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해치 전망치가 다 이제 잡혀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쯤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다. 그러면 이 12월까지 실적은 보통 1월이나 2월쯤에 나와요. 그 분기 끝나고 빠르면 한 달 후, 느리면 2달 후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때 이 예상치를 넘어서면 그때는 주가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컨센서스가 딱 예상치 정도 기준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못 미치면은 주가 내려가는 거고, 주식이 다 이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가 다 나오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여기 보이시나요? 12조에서 2022년 거 보시면 이때 10.6조 10조 보이세요? 10조? 106273 여기서
카펙스 그 세 줄 밑에 이걸 뺐을 때 이게 그 밑에 FCF가 나온다는 거 계산이 되시죠? 근데 이게 노란 부분이 예상치라서 이게 확실하게 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 이 12조에서 5조 뺐을 때 대충 7조는 나와야 되잖아, FCF. 근데 이거 예상치를 너무 작게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진짜 실적에서 FCF가 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고 이거는 뭔가 과소하게 예상치를 작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 한번 보면 쭉쭉 올리면은 단기 순이익 여기 보이세요? 매출액 밑에 하나, 둘, 맨 위에서 5번째 줄. 순이익이 성장 장난 아니죠? 순이익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인데요? 괜히 현대차 다닌 사람도 보너스 괜히 잘 받는 게 아니네. 기업 자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이제 오늘 배운 걸로만 봤을 때 잘 보시네요. 일단 영업이익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패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또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업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업 경영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업이 잘 되길 바라려면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근로자들 월급 올려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배당금 너무 올려주는 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지출이 많아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업이익 보면 줄고 단기 순이익도 좀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FCF 한번 보면 FCF가 향후 주가를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카카오가 지금 배당금이 있나요?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FCF가 너무 없어지면 나중에 배당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FCF 그래도 2022년에는 엄청 줄었다가 조금 늘어날 전망이네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더 줄어드는 전망이었다 FCF가 그럼 주가는 더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다행이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는 아니어서 플러스이긴 하고 부채 비율도 저는 200 이하인 거여야 되니까 그래도 뭐 100이 넘는 건 아닙니다. 100이나 150 넘는 건 아니고 EPS가 보면 안타깝죠 좀.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 한번 가봅시다. 기업 현황, 기업 기여 재무 분석 쭉 가면 컨센서스 보이시나요? 컨센서스. 여기 컨센서스 맨 위에 이제 가격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EPS가 점점 증가되는 걸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더 증가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깨주는 또 다른 전망치가 나오거나 실제로 12월의 실적이 EPS가 뭐 500원대가 아닌 600원, 700원대로 좀 올라준 실적 나오면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자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 하는 데인지 사업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두 번째 2번에서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하시면 이제 사업 내용 가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4번 안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탑업인 출자 현황이 제가 보기 편해가지고 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탑업인 출자 현황 이걸로 봤지만 아까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도 탑업인 출자 현황이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얘기를 짚고 가면은 탑업인 출자 현황은 딱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애들만 나오는데 여기는 기아가 가지고 있는 거,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오죠.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아까 얘기한 탑업인 출자 현황은 이 한 줄만 나온 거예요. 이 한 줄 쭉 옆으로 길게 가면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애도 탑업인 출자 현황이 다 나왔지만 근데 여기 보면 기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오죠. 기아가 현대건설 5% 가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또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을 뭐 38%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보면 뭐 현대차 구조도 이런 거 그려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다트 보고 옮겨놓은 거예요. 다트만 보실 줄 알면 이제 이런 그림 왜 나왔나 이해할 수 있는데 현대차 지분 구조도 뭐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은 막 이미지로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뭐 복잡하게. 근데 이게 사실 다트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도 나오는데 수주에 관한 사항 이걸 안 봤구나 오늘. 이게 철도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하나 정의만 알면 되는데 수주에 관한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업 기밀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철도만 거의 다 써있죠. 네. 국내에 서울 메트로든 뭐 코레일이든 이런 거 받은 건데 기 납품액은 이미 받은 액수예요. 수주 잔고는 앞으로 받을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도 B는 이제 거의 다 받은 거죠. 철도 B나 C는. 앞으로 많이 남은 게 더 이제 현대차의 매출을 끌어주는 거죠. 현조 A, B는 뭐 앞으로 받을 게 많이 남아있네요. 오케이. 이것도 아시면 사실상 다트 거의 다 본 겁니다.